네, 원래 어제 우리가 촬영하고 수업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이제 친환경 무밭에서 물을 가져가라는 소식이 와가지고 그 트럭 뒤에다가 한 차 싣고 왔어요. 저희 환자분들 좋은 거 항상 드시게 하려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 저희가 심기도 하지만 부족하잖아요. 1년 내내 먹으려면.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저 이런 거 하는 거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거 나오면 이제 연락을 주세요.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잔뜩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수업 끝나시고 몇 시 정도부터 물을 드실 계획이세요? 물. 3시 반? 4시? 그쵸. 3시 반에서 4시에 드시는데 왜 그렇게 드시죠? 네, 그렇죠. 이제는 다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또 오래 계신 분들은 몸으로도 다 그렇게 익히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왜 물 언제 드실 거냐 물어봤냐면 이제 물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보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물은 이제 우리가 치료에 적용하기에 이제 좋은 치료제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물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구하기 쉬운 재료죠. 구하기 쉬운 재료고 값도 싸고 풍부하고 또 우리 몸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비자극적이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열을 잘 흡수하고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천연치료에서 활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은 물을 이용한 치료를 제가 안 되는 영어지만 써보겠습니다. 하이드로 테라피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일명 수치료.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수치료에 대해서 같이 해봤었잖아요. 오늘은 수치료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죠. 네, 누구죠? 네,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도 그 히포크라테스의 기록을 보면 물을 이용한 치료를 많이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그리고 중세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물을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되어 있지만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죠. 근데 이렇게 자연치료에서는 물의 사용을 권장하고 누구든지 가정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어머니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용하는 것이잖아요. 마시는 거. 다 아시겠지만 식후 2시간, 2~3시간부터 드시는데 왜 이때 드셔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다음에 마셔야 된다. 비슷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위장에서 소화시키는 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2시간 이후부터 십이지장으로 내려와요. 그때에 물을 마셔주면 우리 소화를 더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드시는 거고. 근데 2시간 이전에 드신다. 그러면 위에서 소화 효소가 나올 때 그 희석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소화액이 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중이나 식후에는 절대 물을 드시는 거는 금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원리를 생각하고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이 우리 적혈구를,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적혈구 속에 이제 수분을 탈수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혈액이 응고되고 이제 굳어져서 우리 오셔서 피 검사 가끔씩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어져 있는 피들 많이 보죠. 엽전 모양처럼. 근데 이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물만 충분히 드셔주셔도 이게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응고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물을 잘 드셔주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미지근한 물 꼭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혈구 탈수 증상 때문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냉온 교차법. 냉온 교차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앞에 수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간단한 원리예요. 두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수건을 이용해서 냉온 교차를 해주시거나 이제 우리 샤워하잖아요. 샤워할 때 냉온 교차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샤워, 두 번째는 수건으로 해주시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냐면 두통이 심하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면역이 저하되었을 때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둘도 동일하게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요, 대야에.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얼음을 넣은 찬물을 담아요. 그렇게 하고 수건 2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적신 그 물수건을 3분 정도 그 아픈 부위에 데워 주세요. 3분 정도. 온수건, 온수를 3분. 냉수건은 30초.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주시는데 몇 번 정도로 해주시냐면 3번에서 5번 정도 교차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3에서 5회. 저도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정말 막 따뜻하다가 차가운 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몸이 막 다 오그라드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굉장히 개운함이 있어요. 개운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시켜주잖아요. 왜냐면 뜨거운 물이 됐을 때 우리 혈액이 이완이 됐다가 찬물을 내면서 또 수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계속 이렇게 원활하게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주의할 점은 이제 처음에 너무 차가운 온도, 너무 뜨거운 온도로 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미지근하게 뜨거운 정도, 그리고 약간 차갑다 할 정도의 그 온도로 하셔야지 갑자기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항상 아시겠지만 이렇게 심장에서 먼 곳부터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통, 그리고 부종 같은 데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종 있으신 환자분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해드리고 싶고,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복수 차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한 분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셨는데 이제 온냉으로 하면서 같이 이제 저희 신랑하고 같이 저는 온을 담당하고 신랑은 냉을 담당해서 이렇게 해드렸었거든요. 이런 부종이나 이 복수차인데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적용을 해보시면 좋고, 관절이 아프시거나 두통이 있을 때나 이럴 때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샤워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다들 많이 하시긴 할 텐데 족욕과 반신욕입니다. 특히 지금 피부 쪽으로 증상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특히 가슴과 골반에 울혈이라고 하죠. 뭉친 거, 이런 거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경이 과민한 분들이 신경 과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피로감을 해소해 주고요. 방법은 아시겠지만 온도는 40도에서 46도씨가 적당하고요. 발목이 담길 정도로, 족욕은 발목이 담길 정도로, 반신욕은 명치 밑에까지만, 여기 다 올라오지 않게 명치 밑에까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때에
이제 제가 앞에 라벤더랑 유칼립투스 오일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요거를 뿌려서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하시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은 특히 라벤더 오일 족욕이 좋습니다. 라벤더 오일 족욕. 저도 어제 라벤더 오일 족욕을 했어요. 요거를 하고 잤고, 그러면 좋고요. 감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유칼립투스 오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족욕, 반신욕에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동안 반신욕 하시긴 힘들지만 족욕 하시긴 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족욕할 때 뜨거운 물 일단 부으신 다음에 계속 그 뜨거운 물을 사용하다 보면 같이 사용할 때 공동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포트를 사용해서 포트에서 가득 물을 담아 놓으시고 이 뜨거운 물을 보충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족욕 진짜 추천해요. 그러니까 못 주무신다고 하는 분들, 특히 피로감 쌓이는 분들한테는 에이, 그거 뭐 한다고 얼마나 효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땀이 족욕하다 보면은 너무 뜨거운 온도가 아니면 땀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담요 같은 걸 덮으시거나 옷을 충분히 입으시고 하면 땀이 나거든요.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매일 권하지는 않고요. 한 뭐 격일로 한 번씩 정도 하시면 효과적이고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이걸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 번째는 소금 목욕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다 해봤었는데 이 소금 목욕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안 해보고 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실제로 해봤습니다. 했는데 뭔가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상쾌하고 이 효과를 알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원장님 강의 들어보면 우리 몸에서 해독기관이 5군데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넓은 면적의 해독기관이 바로 피부라고 하잖아요. 몇만 개의 그 모공들을 통해서 독소가 빠져나오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독소가 빠져나오는 것도 도와줄 뿐 아니라 이제 그 나올 수 있도록 편하게 걔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소금 목욕인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저도 해봤어요. 방법은 이제 이런 천일염 있잖아요. 천일염을 물에 적셔주세요. 적셔주시는데 이게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적셔주시는 게 아니라 알갱이는 어느 정도 살아있게 물만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부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러니까 내 피부에 문질렀을 때 내 피부에 소금 붙어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내 몸을 이제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녹는 소금도 있을 거고 안 녹는 소금도 있겠죠. 이제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팔다리부터 이제 엉덩이, 배, 뭐 이렇게 몸통까지 싹싹싹 문질러 주시면서 근데 대신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다치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을 피해 주시고 없는 부분만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서 이제 모공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독소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살짝 따가운 기운이 있긴 한데 참 시원해요. 하고 나시면. 그렇게 살살살 다 문질러서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헹구시고 물기를 충분히 말려주셔야 돼요. 물기가 남으면 안 되고 물기를 충분히 말려주셔서 그 다음 춥지 않게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거나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하실 때 이게 서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몸이 추워지지 않도록 발이 따뜻한 상태에서 서서 이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 한 방법이 그거예요. 유칼립투스를 넣어서 이제 족욕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또 서서 이 소금 목욕을 같이 해줬어요. 하고 나왔는데 뭔가 굉장히 상쾌했어요. 피부가 숨을 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어저께 해본 건데 이것도 참 좋고 이거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좋다고 해요. 저혈압이신 분들 그리고 피부와 신경을 강화시켜 준대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냉수 마찰인데요. 이 방법은 원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던 방법이에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 혈액순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냉증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냉수 마찰을 권하시는데, 이 방법은 사실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냉수를 그대로 이렇게 내 몸이 견뎌야 되는 거니까. 근데 냉수 마찰은 이제 냉수건을 만들어서 이걸로 마찰시켜 주시는 거예요. 냉수건. 이제 찬물을 받고요. 찬물을 받아서 이런 수건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넣으세요. 그래서 꼭 짜는 거죠. 물기가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서 온몸을 이렇게 비벼주시는 거예요. 약간 분홍색 살이 되도록 비벼주시는 건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등산을 다녀온 후에 시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고, 왜냐면 저녁에 또 할 거니까. 그리고 좀 애매한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봐요. 등산에 갔다 와서 어느 정도 땀이 조금 났어요. 그리고 몸이 이제 그때는 따뜻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온 직후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방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탈의를 하시고 냉수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냉수건으로 해도 어느 정도 물기는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침대 같은 데 이제 이불 폭 덮고서 한 30분 정도 휴식을 하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면 등산 후 이런 냉수나 이런 거를 적용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이, 내 몸이 지금 차갑고 추운데 하시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몸에 온기가 있을 때 하셔야 되거든요. 온기를 올리신 후에 적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기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적용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치료법은 항상 운동 후에 내 몸이 충분히 열기가 있을 때, 그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산 후에 해주시면 되고, 마른 수건으로 꼭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족욕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발에 물기를 아주 뽀송뽀송하게 닦아내시고, 그런 다음에 양말 꼭 신으셔야 돼요. 이 따뜻했던 것이 그냥 날아가도록 하면 족욕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양말 신어서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지켜주셔야 되고, 안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끔 저희 신랑이 이제 족욕의 좋은 점은 알아요. 피곤하고 이제 영상 작업을 많이 하니까 피곤하면은 해요. 족욕을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한 다음에 더우니까 맨발을 벗고 막 나가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 소용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 주의해 주세요. 내가 땀이 나더라도 따뜻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 지금 6번째는 이거는 제가 많이 설명했었어요. 감기 치료 때도 했었고, 이제 오일 설명드릴 때도 했었고, 증기흡입법.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증기흡입은 기관지염, 상기도염, 폐질환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 증기흡입법은요, 아까 동일하게 뜨거운 물을 대야에 부으시고 거기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2~3방울 뿌려주세요. 그런 후에 이제 커다란 수건, 이런 수건보다는 좀 더 큰 수건 있잖아요. 그런 수건을 덮어 쓰시고, 보자기나 그런 걸 덮어 쓰시고, 그걸 내 코로 흡입하시는 거예요. 이 유칼립투스 오일은 폐에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뭐 폐로 뭔가 이제 전이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제 감기 증상이 있어서 지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용 꾸준히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천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좋은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하시고 쉬시고, 조금 하시고 쉬시고, 이런 식으로 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용하셔서 실제로 여기 있는 기간 동안도 좋아지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폐암 환우분이었는데 계속 꾸준히 하셨을 때 기침이 많이 잦아들으셨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제 막
자기 너무 미안해서 강의를 못 듣겠다 하셨던 분도 많이 잦아드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오일인 거는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예방 차원에서도 모든 암환자들은 하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칼립투스 사용하시는 거요. 감기 때는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냉스포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감기 같은 질환이 있었을 때 아니면 관절이 아플 때 이럴 때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얇은 수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 얇은 수건을 찬 물에, 아주 차가운 물에 적셔주세요. 적셔주시고, 내가 만약에 무릎이나 이쪽 팔꿈치 쪽 이런 데가 아프다 했을 때, 아니면 이제 목에 염증이 있고 아프다 했을 때 이 찬 물수건을 이제 꼭 짜서 이제 감아주세요. 내 목이나 이런 데 충분히 감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마른 수건을 덧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체온이 이 냉수건을 이제 열을 발산하면서 이거를 이제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위에, 아픈 부위에 혈액순환을 이렇게 왕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든 염증들을 잘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감기 걸리셔서 힘드실 때, 그럴 때 그냥 이제 냉수건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게 아니라 냉수건 위에 꼭 마른 수건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플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마 방법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이제 너무 찬 수건이 아니라 약간 미지근한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이제 묻혀가지고, 옷이나 수건을 물에 미지근하게 묻혀주셔서 그걸 입히고 그 다음에 마른 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열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비슷한 원리인데, 이게 관절염이나 감기 같은 염증에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 수치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저도 이제 계속 적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또 제가 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실천을 해보고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어떤 걸까 더 도움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는데, 다 정말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요. 돌아가면서 제가 월요일에는 족욕을 했으면 그 다다음 날이야 다음 날에 증기흡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특히 부종이 있거나 이제 어떤 부분에 염증이 특별히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제 그 부분이 상처가 있거나 피가 날 때, 그럴 때는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꼭 해보셔서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같이 이제 몇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그 말이라는 게 주는 감화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밥도 너무 맛있고,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있는 것 같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잘 왔고, 그리고 항상 잡념이 심하게 있었는데 그 잡념이 없고 그냥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하다, 너무 좋다 이러시는데, 그 말을 듣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전해지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말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이렇게 전하고 서로 나누는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너무 좋은 방법들이 많고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원인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점점 더 느껴요. 제가 8개월 지금 이상 있으면서 많은 환우분들을 보고 또 제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열리시고 막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서 저분은 낫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도 적용해 보시고 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uy dulce.